안녕하십니까. 기출 민사특별법 중에 이제 집합건물법하고 가등기담보법하고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세 가지 남았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거의 조문 위주하고 기본적인 판례 정도만 보시고 특히 기출된 거 위주로만 정리하자. 기출된 거 위주로만. 그 중에서 어쩌다 한 번 출제된 거 빼고 2번 이상 출제된 거 그런 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1번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건물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이 되고, 두 번째 구분소유 의사가 표시가 되면, 구분소유 의사 표시를 뭐라 그래요? 구분행위, 그게 인정이 되면 구분소유권은 성립한다. 집합 건축물 대장에 설령 등재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2번 중요합니다. 공용부분 사용, 복도계단은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지분 비율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관한 비용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이 이해하죠? 지분 비율, 즉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공용부분 사용 조심하세요.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3번 복도계단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자,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관한 보존행위 할 수 있는가? 있죠. 복도나 계단이 난간이 떨어져 나간 걸 발견한 구분 소유자가 먼저 자기의 비용으로 수선을 하고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청구하면 됩니다. 각자가 할 수 있다.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분리 처분을 정할 수 있는데 그걸 정하지 않는 한 전유 부분과 대지에 관한 권리는 분리 처분할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다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자, 2번 관리인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기관이면서 업무집행기관인데요. 자, 이 관리인은 구분수자가 10인 이상일 때 선임해야 되고요. 꼭 구분수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런 관리인의 그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제한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제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제3자에게는 찍소리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공용부분 있죠. 복도계단. 복도계단은 공용부분은 공용부분이 명백한 구조상 공용부분이 있고요. 전유 부분처럼 보이지만 즉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지만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한 곳이 있습니다. 구조상 공용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조상 공용부분이든 규약상 공용부분이든 이 공용부분은 반드시 전유 부분과 일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규약상 공용부분이든 구조상 공용부분이든 그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 지분권을 공유 지분권 그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관리인은 정기관리단 집회와 1, 2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정기관리단 집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소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번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 공유입니다. 다만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게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유가 되겠죠. 자, 5번.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도, 난간, 계단이 떨어져 나간 걸 발견한 갑이 자기 비용으로 수선을 하고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지분비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거죠.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수리비 채권 이거죠. 그 채권은 새로 이사온 소유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구분 소유자 한 사람이 그걸 안 주고 이사 갔어. 새로 소유자가 왔어. 그 사람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번 규약 및 관리단 집회 결의는 당연히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고요. 2번 또 나왔네요.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3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결의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찬성이 필요하죠. 5번 재건축 결의가 있었어. 5번에서 찬성. 그러면 그 재건축 결의에 반대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재건축에 참가할지 여부를 서류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근데 이거를 받은 사람이 법정기간 이 2달입니다. 2달. 2개월 내에 해답을 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가 참가하지 않겠다. 참가하지 않겠다는 해답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문 하나하나를 자꾸 반복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집합건물법은. 자, 4번. 집합건물의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관리인은. 재건축 결의 5분의 4 찬성 결의인데요. 꼭 모이지 않고요. 서면으로 결의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 결의. 재건축 결의할 때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 이건 저당권에서 봤죠. 어디에도 효력이 미쳐요.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죠. 자, 4번.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라고 돼 있는데 이 소집 절차는 관리단 집회 소집일 일주일 전 소집 통지하는 걸 말합니다. 각 구분 소유자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하는 것을 소집 절차라고 해요. 근데 이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소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원 동의가 있으면. 구분 소유자 전원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갑이 관리비를 연체한 상태에서 을에게 아파트를 팔았을 때 을이 갑이 체납한 관리비를 승계하는가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세요. 갑이 체납한 관리비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유 부분 체납 관리비와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가 있는데요.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만 승계합니다.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만 승계해요. 두 번째, 요 관리비 체납에 연체료가 붙는 게 있겠죠. 이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만 승계하니까 전유 부분이든 공용 부분이든 그 체납한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 요거는 특별 승계에게 승계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에서 제외됩니다. 승계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5번. 전유 부분의 구분 소유권의 목적을 뭐라 그래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부분을 뭐라 그래요?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관한 권리를 말하죠. 소유권인 경우도 있고요. 지상권, 전세권도 됩니다. 임차권도 되고요. 보통 구분 소유자는 지분권을 갖게 됩니다. 3번. 구분 소유자 전원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니까 뭐예요? 통지하지 않고 소집한 거죠. 지난번 문제에서 구분 소유자 전원 동의가 있으면 소집 통지를 생략한 채 소집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집 통지한 경우에는 소집 통지를 해서 소집한 경우에는 요 통지시에 통지한 것만 결의할 수 있어요. 통지할 때 이런 걸 결의할 거다라고 통지했어. 그것만 결의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전원 동의로 소집했다는 것은 소집 통지 자체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지되지 않은 사항 얼마든지 결의할 수 있는 거죠. 4번. 건물 시공자 또는 분양자가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는데 이 담보 책임을 언제부터 지느냐. 기산이 있어요. 담보 책임 존속기간이 10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어. 자, 그 중에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 언제부터 기산을 하느냐. 사용 승인일이 아니고요. 전유 부분을 인도한 날, 전유 부분을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전유 부분을 인도한 날부터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을 기산한다. 5번. 땅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있을 때 그 대지 공유자 당연히 원칙적으로 대지 분할 청구 못합니다. 대지 분할 청구에서 못 따서 먹으려고.
그죠? 분할 청구 못한다. 6번 집합건물이 및 관리가나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용부분 다시 나왔어요.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용도에 따라. 전유부분 담보책임 존속기간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전유부분 인도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득실이 아닙니다. 득실입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분양자 및 시공자. 분양자 및 시공자. 는 무슨 책임을 진다고요? 담보 책임을 집니다. 분양자 및 시공자는 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옳은 건 꼴랑 하나네요. 기억 하나. 7번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됐습니다.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됐다 플러스 구분 소유 의사가 있으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됐고 따라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설령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야 되죠. 그죠? 앞의 문제에서 집합건축물대장에 설령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집합건축물대장이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기억 틀렸죠? 니은 집합건물 구분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아파트를 새로 산 사람, 그 구분 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 자, 갑에게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걸 을에게 팔고 다시 병에게 팔았어. 자, 이럴 때 갑이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를 을이 승계하죠. 근데 을이 안 냈어. 병이 또 승계해요. 자, 이때 최종적으로 승계한 사람이 독박을 쓰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중첩적으로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합건물 구분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이 그 구분 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했다. 아파트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팔렸다라는 뜻이야. 이때 각 특별 승계인, 갑을 병은 또는 을병은 자신의 전 구분 소유자, 갑의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를 중첩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중첩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디귿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개념이죠.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것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게 됩니다. 틀린 거라고 했네요. 1번 틀렸네요. 기억 틀렸네요. 8번 기억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 소유자 1인이 복도 계단을 독점하고 있더라 다른 구분 소유자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독점 사용 금지 청구. 플러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 니은 묶어서 구분 소유자 중 1인이 복도 계단을 독점 사용하고 있을 때 다른 구분 소유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독점 사용 금지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독점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겠죠. 기억 틀렸고 니은 옳은 지문입니다.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약이 없더라도 적어도 공용 부분 관리비만은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공용 부분 관리비만은 징수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9번 1.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 안 된다 그랬고요. 2. 또 나왔죠. 공용 부분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그랬고요. 3번도 또 나왔네요.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4번도 또 나왔네요.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 못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5번 느닷없이 대지 사용권은 경매에 의해서는 분리 처분될 수 있다. 안 된다니까 원칙적으로요. 대지 사용권이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됐다면 경매에 의해서도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을 경락받은 사람은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5번 틀렸죠. 10번 관리인, 관리위원회
구분수자가 아닌 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2번 구분수자가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를 두게 되는데요. 당연히 관리위원회가 있다면 관리인은 그 업무를 할 때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 설치하기 때문에 공용부문 보존행위 할 때도 관리위원회 결의가 필요하고요.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에 두고요.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관리위원회 위원도 반드시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가 관리인이야. 당연히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지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4번 틀렸고요. 5번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 지 마음대로 아이고 난 귀찮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지문은 아닙니다. 11번 5분의 4 이상 결의가 필요한 거 대표적인 게 재건축 결의입니다. 그 다음에 집합건물 가액의 2분의 1 초과 멸실했을 때의 복구 결의. 요것도 5분의 4 찬성이고요. 재건축 결의, 변경 결의. 요것도 5분의 4 찬성 결의가 필요합니다. 공용부분 변경은 3분의 2고요. 나머지는 4분의 3입니다. 재건축 결의 5분의 4. 공용부분 변경 3분의 2. 구분소유권의 경매,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전유 부분 사용 금지 청구 4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합 건물의 소유 관리 관한 법률 이런 정도 정리하셔서 나온 것들 위주로만 정리하세요. 거기다 이제 조금 수업할 때 이론 강의할 때 제가 체크해 드린 거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런 거 몇 가지만 이렇게 쭉 정리해서 시험장 가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집합 건물 부분 여러분들이 따로 혼자서 전체적으로 정리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버겁기만 하고요. 머리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정리해 드린 것만 위주로 반복해서 시험장 가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등기 담보법하고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개 남았습니다.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